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차시. 이제 드디어 서양윤리 접근이 시작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직 1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다양한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준비 첫 번째로 뭘 했죠? 그렇죠. 우리 윤리가 뭔지, 그리고 그 윤리를 배우는 학문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윤리란 뭔가요, 여러분? 그지. 동양에서는 물리 얘기하면서 사물의 원리니까 윤리면 유는 인간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간관계의 도리를 말하는 거구나. 인간관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건 뭔지, 그 옳음의 기준은 뭔지, 그거에 대한 거였구나. 그럼 서양은 에토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원래는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걸 의미했다가 조금씩 의미가 확장돼서, 그렇죠. 그 사회의 풍습, 뭐 관습, 그리고 인간으로 친다면 인간이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낸 그지 인간의 품성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입니다. 그러면 그 학문이라는 걸 선생님이 3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규범. 그리고 이 규범 윤리학을 분석하면서 약간 그렇지. 따지는. 네가 그렇게 말한 그 단어 뭔 뜻이야? 논리 맞는 거야? 아니 윤리라는 거 자체가 있긴 한 거야? 인식 가능해? 그냥 그거 감정 아니야? 막 살인 나빠요? 이거는 살인 극혐 이거 아니야? 배려해주는 모습 좋아, 도덕적이에요. 이거는 막 배려해주니까 기분 좋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 윤리학을 분석하는 그렇죠. 메타윤리학이 있었고, 윤리 현상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서술하는 기술윤리학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배웠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서양윤리의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범윤리학 중에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하나의 논문처럼 책처럼 옳음이란 이런 것이다, 윤리란 이런 것이다 만들어낸 이론윤리,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실천윤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양윤리 접근은 그 이론윤리의 하나의 일원으로 서양윤리 접근을 배워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의무론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서양윤리의 접근 안에서 배울 학자들인데요. 선생님이랑은 요렇게 정도로 배울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죠? 1명, 2명, 3명,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1명은 빼고 한 7분 정도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얼굴이 좀 있나요? 우리 그래도 앞으로 이 한 학기 내내 계속 볼 사람들인데, 계속 가끔 볼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주구장창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 얼굴을 한번 익혀둡시다. 좀 친해졌나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이름도 알려주고 인사시켜줄게요. 이 2분은 많이 봤죠? 맞아요. 우리 급식실 가는 길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여기에 손을 위로 뻗고 있는 사람이 쌤 지난번에 선거 얘기할 때 얘기했던 플라톤이라는 분이고요. 이분, 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분은 고대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여러분들 동양윤리 배웠죠? 동양윤리에서 공자, 맹자, 노자 선생님 계실 때 그때 살아계시던 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과 친구들은 수학에서 배웠나요? 그러면 이 고대에서 넘어가서 중세시대. 철학의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왜냐면 이때는 거의 그 국교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그 종교가 모든 철학을 지배한다고 할까요? 철학은 종교를 위해서 있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생겨서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국교인 게 1000년 가까이 지속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뭐 인간의 이성이나 뭐 윤리적인 능력보다는 신이 뜻한 바를 우리가 실천하고 따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신학이 많이 발달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계셨던, 원래는 정말 나는 되게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그렇게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진짜 신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 주시죠. 토마스 아퀴나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현대 철학,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대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정말 많이 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분들이 바로 이 근대 철학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고전 공리주의 학자분들이에요. 고전 공리주의가 있으면 현대도 있다는 소린가요? 맞습니다. 이분은 벤담이라는 공리주의의 창시자고요. 벤담의 의견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멋있는 이론을 만들어낸 밀이라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은 맞아요. 칸트예요. 칸트. 우리 의무론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공리주의자 중에서도 현대 사람이에요. 되게 그래 보이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의도 하시고 막 뭐 다양한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토의한 것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 봤었는데 진짜 멋있거든요. 이 피터 싱어라는 현대 공리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분도 서양윤리, 앞으로 배울 뭐 특히 동물윤리, 아니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배울 그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외 원조, 그 기부하고 도와주는 걸 말하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거에 정말 많은 의견을, 중요한 의견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맥킨타이어라는 우리 삶에는 공동체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큰 서양윤리 큰 흐름인 의무론, 공리주의론, 덕윤리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덕과학적 접근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요 도덕과학적 접근은요. 2015 개정. 여러분들이 2015 개정이거든요. 요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고 이거랑 관련된 문제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렵게 나올 리는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꼭 나올 거라는 가능성은 선생님 보기에는 많이 없지만 나오더라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는 4개, 그리고 중요한 거는 3개. 의무, 공리주의, 덕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 줄 건데요. 선생님 이론윤리학 할 때도 왜 도망가는 막 그 일본 순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독립군을 숨겨주었을 때 그때 상황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 간단히 설명했었죠. 그리고 우리 화상 수업 하고 나서 만난 친구들은 그렇죠. 트롤리 딜레마로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거기 했던 거랑 같이 의무는 그 행위 그 자체, 의무를 따랐느냐. 공리주의는 결과가 윤리적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결과를 얻는 거. 덕윤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지, 얼마나 덕스러운지 그런 걸 보는 거를 덕윤리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의무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PPT로 하지 않고 선생님 노트 어플 하나 샀거든요. 그걸로 우리 필기할 게 좀 많아서 선생님이 계약하고 나서 원래 학습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 학습지 일부 내용과 같이 필기하면서 중요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5분 사탐 영상인데요. 앞으로 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스태프분들과 막 유능하신 선생님들, 막 도와주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영상이 얼마나 내용이 좋겠어요. 가끔 보면, 가끔 아니고 선생님 자주 보는데, 자주 보면 좋은 영상 되게 많거든요. 원래는 칸트랑만 관련된 걸 가지고 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을무론과 공리주의의 큰 흐름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요거를 준비했고요. 나는 지금 을무론과 공리주의를 알고 있다. 저번에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또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는 윤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확인하면서 여기 나오는 사례들에 대해 내가 어떤 입장인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아직 헷갈리는 사람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고 올까요? 다 보고 왔나요?
우리 여기 등장했던 사람, 아까도 얼굴 봤는데 두 분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엄청 간단한 퀴즈.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죠, 칸트. 그럼 여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도덕적이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분은? 그렇죠, 벤담. 요 두 분을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러면 사람 이름 말고 이 사람들이 가진 학파는 어떤 걸까요? 윤리적인 큰 흐름, 의무론, 그리고 공리주의였어요. 여기 나오는 그 큰 두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분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칸트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